자, 도련님들 안녕하십니까. 아는 형수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제가 앞서도 도련님들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일단 제가 나는 형수님이니까, 나오시는 분들도 형수님이니까 구독자분들은 도련님 하면 재밌겠다 해서 했는데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련님을 당했네, 내가 도련님이 돼버렸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구독자 애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니터를 해보고 진짜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가 아니면 웬만하면 도련님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게스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익숙해할래, 반가워할래나 어색해할래나 모르겠네. 여튼 여기 한번 놀러와 본 적이 있는 게스트입니다. 아마 형수님들 가운데서는 유일할 것 같은데 친근한 게스트 형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남편분을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형님께서. 네. 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뭐냐? 언제 왔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만해, 그만해. 오, 바뀌었네? 바뀌었어. 오. 도련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련님들. 저는 옥상달빛의 김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몇 안 되는 여성 인맥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 중에 기혼 그렇죠, 그렇죠. 분들을 지금 싹 쓸어서 지금 여기. 이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방송? 아니야. 친구 별로 없지 않아요? 아직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 아니, 내가 나오기를, 그렇겠죠. 나와주기를 희망하는. 뭔지 알지, 이 프로그램? 정말 친절하게 해주면 안 돼? 너무 불친절해. 그래서 이 프로그램, 네. 40대 미혼남이 결혼에 대한 고민이 물론 많으니까, 근데 이거 형들한테 백날 물어봐봤자 다 허세 아니면 뻥이라,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 하나 의미 없고, 그들의 와이프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담하고 물어보는 아는 형수. 이거 근데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어떤 부분이? 형수들한테 물어보는 거. 형수들한테 물어보는 거. 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래? 네. 사실 그냥 사담을 나누는 토크쇼인데 컨셉은 괜찮은 것 같다. 컨셉 좋아요. 라는 평가를 듣고. 맞아요. 가수 커플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같은 직업군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동료애 같은 거? 동료에 있지. 왜냐면 나는 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은 이혼율이 제로야. 진짜? 근데 이 친구들한테서 내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다 그런 동료애가 있어. 직업이 비슷하면 이해 폭이 넓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폭이 넓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횟수로 11년 차거든요. 11년, 나 어른이야. 11년 차인데 한 8년 전 정도까지는 진짜 한 4, 5시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내가 약간 나 과부인가?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야. 과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지. 야, 근데 어떻게 표현을 과부가 되냐? 과부는 사별이 과부인가? 그치, 사별이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진짜 없는 사람처럼 내가 너무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때 이제 약간 좀 컨디션이 좀 최근에 좀 안 좋았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제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 2-3시면 들어와요. 이게 어쨌든 직업적인 특수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근데 그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어른들도 이제 좀 일찍 들어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내가 뭔가 그런 거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진짜 음악밖에 안 해요. 정렬이가.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존경해, 난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 존경받을 거 많지, 오빠도. 내가? 응. 이게 막말이. 잘 모르겠어. 이런. 저 아직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왜? 싸울 일이 없어요. 연애할 때도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우와, 그게 되나? 응. 엄청 착해, 정렬이가. 엄청 착해. 우와, 그렇구나. 아유, 봤냐? 뭘? 이것이 연애다. 어쩌라는 거냐 이거. 어쨌든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삶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테고 결혼하면서 지켜야겠다 아니면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각자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바뀐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양말을 넣는 데를 그냥 세탁기에다 저쪽에다 넣으면 되는데 화장실 앞에서 쌓아두는 거야, 이렇게 산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양말을 갖다 놨지. 아, 내가 치우는 게 빠르겠구나 해서 내가 치웠지. 그러다가 나도 이제 산을 쌓고 있는 거야. 그건 뭐야? 어떤 심리야? 이걸로 잔소리할 바에 나도 그냥 비슷해지자. 아니 양말이 산이 되려면 뭐 얼마나 쌓아놓은 예를 거야? 들면이지. 뭐 그걸 이만큼 쌓았다는 게 아니라 태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제 한 번에 치우고 약간 이런 게 좀 바뀌었지 나는. 그전에는 나 혼자 살 때는 모델하우스 같이 하고 살았어. 그냥 깨끗한 게 너무 좋아서 막 정리정돈 잘하고 약간 이랬는데. 아 너가 혼자 살 때? 지금은 조금 풀어졌지 그런 건. 그 변기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닫아놓고가 그치.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거야? 근데 이게 변기물을 내릴 때 거기서 엄청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남자들이 보통 열어놓고 있다. 그렇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또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닫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내가 상대방한테 참는 게 있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참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별 문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안 닫는구만. 어? 안 닫는구만. 그 저급한 손가락 치워줄래? 안 닫으시네 이분. 닫아야 돼요. 방목형, 집착형 어떤 게 더 취향이었는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 완전 방목형이죠. 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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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랑 정유랑 잘 맞은 것도 그 전에 했던 연애들이 조금 집착까지는 아니어도 좀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상대한테 아니면 상대가 본인한테? 우리 둘 다 상대방들이. 아. 그래서 상대방들이 조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애 전에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둘 다 아, 되게 전화도 하기 싫어하고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 잘 맞아서. 근데 연애를 하고 나서도 하루에 한 번만 전화해도 둘이 그것만으로도 그냥 고마운 거야. 아, 전화가 왔을 때 고마운 게 아니라 전화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고마웠구나. 연락을 안 해도 되고 뭐 진짜 너무 바쁘면 그날 연락도 안 해도 돼. 그냥 나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둘 다 방목형이라 잘 맞았다. 싸운 적이 맞아요. 한 번도 없다. 방목형 아니에요? 오빠도? 굳이 따지자면? 근데 나는 뭐든 적당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완전 방목은 아니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연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아무 일이 없는데 서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바쁜 것도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전화를 한 통 한다던가 아니면 카톡을 몇 번 주고받고를 일상적으로 한다던가 정도가 없어지면 그 정도도 안 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완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아, 적방. 적당한 방권. 적방 스타일이구나. 윤주님의 방법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남편이 새벽 5시에 들어와도 상관없는 게 방목이죠. 뭘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방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말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늦어. 그러면은 방목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안 준 거잖아요. 아니 부부면 방목이고 집착을 떠나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것도 얘기 안 하면은 이제 그거는 약간 싸운 거죠. 말 안 하고. 그렇지. 나갈 때 어디 가는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꽝 하고 나가. 어디가? 이런데 문 닫아.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와이프가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되게 참한 여성이 어울릴 것 같아. 되게 현명하고 뭐랄까 오빠 이렇게 까불면은 형수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 감정 기복이 막 심하지 않은 좀 차분한 그리고 약간 묵직하게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울릴 것 같아 오빠랑. 그 현명하다는 말이 사실은 최고지. 그냥 뭐 어떤 맞아. 사람을 설명할 때 현명하다라는 게 근데 오빠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눈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하는 중에도 외로울 수가 있잖아. 그쵸. 옆에 누가 있더라도. 맞아. 연애하고 있는데 상대한테 뭐 난 그래도 외로워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느낌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 고독함 이런 게 그렇지. 있지. 근데 그런 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결혼해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걱정. 내 가까운 지인 중에 두 쌍이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계속 싸우고 문제가 생길까? 나한테 이런 거가 힘들었어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계속 듣다 보면 결국에는 말인 것 같더라고. 이게 이유는 되게 많아.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는 내 감정이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잘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잘 안 해서 이 사람은 오해가 쌓여. 오해가 쌓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또 외로워져. 그래서 그 외로움에 대해서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 단절이 되고 서로 오해가 쌓이니까 말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집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내가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들한테 굳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말부터 예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서로.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너 좀 외로웠지, 좀 고민 많았고 좀 그랬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생각보다 그거에 뭔가 이렇게 다 녹을 수도 있거든. 모든 게 다 잊어지진 않겠지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얘기하네 라는 게 느껴질 수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말을 꺼내지를 않아서 계속 그 뭔가 서로를 미워하고, 근데 또 계속 얘기하다 보잖아? 그럼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표현을 못하고 저 사람도 표현을 못하니까 나 저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서로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내가 요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결혼하면 진짜 중요하구나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 아, 그런 거 같다. 아, 그래. 그렇구나. 그 우리 윗세대들이 결혼해서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잘 살아야지가 될 텐데, 그게 아닌 것들을 계속 보니까 그러면 누가 잘 사는 건지, 누군 진짜 행복한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가 혼란스러운 거. 근데 난 요즘에 그냥 그건 것 같아. 뭔가 개인주의적인 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는 절대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이게 아무리 결혼을 하더라도 뭔가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너무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우리라는 개념이 예전보다 좀 많이 희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 집 갈 때 내 주유비를 써야 되고 니네 집 갈 땐 네 주유비를 써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이혼 사유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 그냥 되게 씁쓸하긴 해. 그냥 뭔가 이렇게 우리라는 게 점점 더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진짜 결혼을 왜 할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한 번은 해보고 싶어 아무리 헤어져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난 그것도 되게 좀 새로운, 좀 약간 되게 신박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해볼 수는 있는 거, 근데 헤어져도 별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땐 요즘 결혼이 연애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서 안 맞네? 그러면 뭐 헤어져도 돼.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 그러니까 옛날 요즘에는 같은 그 책임감의 영역에서 많이 벗어난 거지. 그냥 내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난. 그래서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을 거면 결혼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 부부간의 책임감을 더 갖기 위해서, 가정의 책임감, 결속을 위해서 아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조금 더 넓어진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말이랑은 또 다른 얘기일 것 같고, 둘이 있는 게 조금씩 무료해지고 재미가 없어질 때쯤에 아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긴다. 그냥 그래서 그때쯤에 아기를 갖는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야식을 먹고 있을 때 TV만 보고 아무 말도 없이 둘이 먹다가 이제는 우리 그러면 이제 내일 뭐 유치원에 어떻게 보내고 막 이런 얘기부터 할 얘기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근데 그것 또한 또 좋은 일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굳이 그것 때문에 산다는 얘기보다는 또 이렇게 말만 조금 바꾸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난. 만약에 내가 형제가 있었으면 진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고민 안 했을 것 같은데. 오빠 잘 키울 것 같아.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미루면 안 되지 않아? 얼리려고. 해바라기랑 손편지가 뭐야? 매년 결혼기념일에 주고 있어, 정렬이가. 그 받기만 하시고 주시나? 예. 저는 기념일을 한 6년 차까지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진짜 못해가지고 챙긴 적이 거의 없었고 받기만 했었죠.
상대도 방목하고 너도 방목하네. 에이 모르겠다 약간 이건 아니었는데 그때쯤이었는데 약간 이러고 있잖아. 맞나 약간 뭐 친구 생일이랑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정렬이는 계속 챙겨주고 편지 써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고마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렬이가 맨날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뭔가 저녁에 뭔가 그걸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 새벽에 편지를 쓴다거나 막 새벽에 뛰어다니면서 꽃 문 연 데를 찾고 이런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식탁에 올려져 있었어. 정렬이가 처음에 집에 왔을 때 저희 집이 약간 고봉밥 스타일이에요. 밥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집이. 그래서 이제 또 사위가 왔으니까 밥을 막 이렇게 차려줬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잘 먹었어.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화장실을 들렀어요. 힘들었던 거지. 체했구나. 그러니까 뭐 체했거나 뭐 너무 많이 먹었거나 그거를 한 2, 3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그리고 그 다음이 지나서 안마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편해졌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저는 사실 어른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가서 바로 적응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또 워낙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서 빨리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저는 이제 대자로 누워 있거나 이러진 못하고. 근데 정렬이는 이제 안마 의자 위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 상황이 돼서 이제 편해졌구나. 좀 느꼈죠.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해. 뭐? 사실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상대 가족이 너무 단란한 거야. 형제들도 있고 막 되게 단란한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커뮤니티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치. 되게 좋아 보이고 맞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제목 바꾸면 안 돼, 형수의 생각으로? 저는 결혼을 정말 추천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겪어서 내가 이제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막 좀 약간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게 그 10일 없었었던 때 더 깊어진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많이 안 좋았구나. 좀 약간 좀 그랬어. 근데 정렬이가 왔는데 괜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괜찮아졌어 개운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를 막 엄청 걱정해주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손 대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손 대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내 인생에 엄청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나를 되게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사람이 결혼할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 그렇구나. 야, 되게 잘 살고 있구나. 어른같이. 어른같이. 뽕 같기도 하고 약간. 할 소리냐? 할 소리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 되게 큰 게 개그 코드였거든? 난 진짜 컸어 그게. 그렇지. 나는 그게 너무 컸는데 이게 웃긴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만 내가 막 웃기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포인트를 빨리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덕목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그 코드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상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진짜 노력하는데 너무 재미없으면 근데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오빠는 재미있어. 재미가 있으니까 너무 툴툴대지 말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를 그 사람한테 어쨌건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덕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개그를 치거든? 자기 전에도 개그를 치고 자.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설명하면 또 안 웃길 수 있잖아? 그냥 그런데 난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게 사이가 아무리 좀 애매하고 좀 뻘쭘한 상황이 있어. 대면대면에.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좀 많이 빨리 풀리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너무 진지하지 않게 조금은 유쾌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가벼운 거랑은 다른 건 알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이 많지 너무 마. 진지할 필요는 없다. 삶이 계속 너무 진지하면 지칠 수 있잖아. 유머를 장착해라. 내 툴툴대지 말고. 내가 뭘 툴툴댔나? 아는 형수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2년 안짝으로 결혼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야? 응. 오 오빠 몇 살이에요? 5인가? 아니거든? 4시구나. 만으로 둘이야. 둘? 더 많았는데? 뭐가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4살 아니야? 아닌데?
툴툴대지 말고. 툴툴대지 말 예쁘게 하라고. 말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했는데 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야. 그렇지. 아닌데? 초딩이냐? 45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난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바람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미혼 도련님들, 형수님들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다음 게스트 분들께 또 저희가 질문을 가져보는 시간들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완전 처음 봐갖고 여기가 무슨 영역이에요? 여기는요? 염소는 뭐예요 그러면? 정력의 왕이에요. 아, 한질기고 좀 집요해요. 요런 데는 아예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건 뭐예요? 운이 없다 그래요. 운이 없다라는 건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아까 이거 딱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 뭐 가시겠구나. 결혼 운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누군가 다가온다라는 부분이 운명이니까. 내가 카메라 따로 들고 혼자 봐야겠다.